프로님,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볼 스피드 올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브레이크를 잡아서 클럽을 뭔가 튕겨내는 느낌을 만들어야 볼 스피드를 늘릴 수 있고 비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내가 멈추고 헤드를 던진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골프에서 비거리 향상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저희에게 필요한 정확한 브레이크는 내 몸은 실제로 멈추는 게 아니고 내 동작 속에서 경사가 바뀌는 동작, 내 높낮이가 바뀌는 동작, 백스윙 때는 왼쪽이 낮아지고 임팩트가 될 때는 오른쪽이 낮아지는 동작이 경사를 바꾸면서 힘을 만들게 되는데요. 내 몸통이나 내 하체는 경사를 만들게 되고 이 경사가 반대로 바뀌는 동작을 할 때 내 몸에서의 브레이크 동작이 생깁니다. 경사가 바뀌는 순간 클럽 헤드는 튕겨나가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스윙 때부터 경사를 잘 못 만드신다고 하면 대부분의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생기는 왼쪽 어깨가 들리거나 내 몸의 각도가 펼쳐지는 동작을 만들게 되고, 일어나는 동작이 생기게 되면 다운스윙을 할 때는 경사를 급격하게 바꾸면서 튕겨내는 동작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클럽 헤드의 힘이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이 공이 보이는 것처럼 튕겨나가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골반에 얘를 올려놓고 여기 끝에 있는 걸 백스윙을 하게 되면 경사가 생기면서 에너지가 내려오고, 반대로 경사가 생길 때 에너지는 브레이크라는 동작을 만들게 되면서 클럽을 튕겨나가는 힘을 만듭니다. 그러면 어깨도 마찬가지로 내 백스윙 때 경사에 따라서 내려오고 내 경사가 반대로 바뀌는 동작을 할 때 튕겨나가는 동작을 만들게 됩니다. 클럽은 가려고 하는 힘이 있고 나는 멈춰지는 힘이 있으면 클럽이 튕겨나가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동작을 꼭 경사로 만드셔야 돼요. 어드레스 기울기가 생기고 회전을 하게 되면 왼쪽이 낮아지고 오른쪽이 높아지는 동작이 생기는데, 내 어깨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골반, 양쪽 골반의 높이가 올바른 하체 동작에서 경사를 만드셔야 반대로 경사를 만들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백스윙을 할 때 경사를 잘 만드시더라도 이 회전의 방향이 옆에서 봤을 때 회전이 아니고 밀어내는 동작으로 경사를 만드셨다가 반대로 밀어내는 동작을 만들게 되면 경사는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올바른 회전이 아니기 때문에 클럽이 타겟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 땅 쪽으로 떨어지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경사는 회전에서 나와야 하고, 이 회전에서 나올 때 타겟으로 클럽이 튕겨나가는 동작을 만들게 돼요. 이 동작을 만들 때 핵심이 하체 모션입니다. 이 동작을 따라해 보시면 좋은데요. 자, 양손바닥을 제 허벅지에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백스윙 때 오른쪽 이 손바닥은 정면을 유지하고 있고, 왼쪽 허벅지에 올린 손바닥은 방향을 틀어서 오른쪽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오른쪽 허벅지는 정면, 왼쪽 허벅지는 타겟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작을 만들 수 있죠. 이 동작에서 따라해 보시면 골반의 경사는 쉽게 만들어지고, 임팩트 때는 반대로 왼쪽 허벅지의 방향은 정면, 오른쪽 허벅지의 방향은 타겟으로 돌아가는 동작을 하게 되면 골반의 경사는 쉽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회전을 할 때 이 허벅지의 방향이 다 같이 회전하는 경우가 생기세요. 양쪽으로 다 같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허벅지의 회전 방향 없이 정면으로 두 개 다 만들고 있거나, 임팩트 때도 마찬가지로 왼쪽 허벅지의 방향이 타겟으로 돌면서 양쪽 허벅지가 다 타겟으로 회전하거나, 혹은 오른 다리를 꽉 잡으면서 회전하지 못하고 양쪽 다 정면을 유지하거나 하는데, 이런 미스나는 동작들을 하게 되면 골반의 경사가 올바르게 높낮이를 바꾸지 못하고
높낮이를 바꾸더라도 회전하지 못하는 동작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땅으로 헤드가 힘을 쓰게 되거나 혹은 에너지를 많이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단순하게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는 동작으로 허벅지 방향을 오른쪽 백스윙에서는 오른쪽 유지하고 왼쪽이 회전하는 동작, 왼쪽으로 회전할 때는 왼쪽 허벅지 유지하고 오른쪽 허벅지가 회전하는 동작을 따라해 보시면 백스윙을 할 때 정확한 회전 모션, 그리고 경사에서 나오는 회전이 나올 수 있고 임팩트 구간 이후로도 내 스파인이 유지된 상태에서 팔로스루가 나오는 동작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도 제 허벅지 왼쪽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우측 허벅지는 카메라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되면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고 일어나는 동작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동작이 힘을 쓰면 쓸수록 비거리를 늘리려고 하면 할수록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 동작들이 일어나서 내가 뭔가 힘을 쓰는 듯한 느낌이 나지만 실제로 공을 칠 때는 이렇게 터지는 공이 생기거나 속도는 빨라지는 것 같은데 컨트롤할 수 없는 느낌이 납니다. 스파인은 굉장히 어드레스 각도 그대로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정타를 치기 쉽게 만드는 동작이고 정타를 쉬워지게 만들수록 볼 스피드는 늘어납니다. 네, 스파인이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려고 하면 허벅지의 방향과 골반의 경사, 회전의 각도가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동작이고 그 동작이 만들어지면 스파인이 유지된 형태에서 스윙을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면서 그냥 던지는 동작이나 이런 것들 말고 정확하게 하체가 가운데 구심점의 역할을 하면서 경사를 만들어내는 동작들을 따라해 보시면 하체의 동작이 좋아진다고 하면 상체의 기울기가 좋아지고 이 양쪽의 기울기가 만들어졌다가 반대로 만들어지는 동작에서 클럽은 더 세게 튕겨나가게 됩니다. 자, 백스윙을 할 때 가장 아마추어 분들이 안 되는 두 동작이 있는데요. 스퀘어하게 이루어지고 내 백스윙 탑을 만든 상태가 아니고 보통 왼쪽이 이렇게 펴지면서 손은 높아지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왼쪽 갈비뼈가 영상에서 보실 때 일직선으로 이렇게 뭔가 골반과 다 펴지는 동작을 하게 된다. 이 동작에서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앞쪽으로 다시 굽힘 동작을 하면서 치거나 혹은 핀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둔 상태로 헤드를 던지는 동작을 하게 되면 피고 굽히면서 이렇게 공을 맞추려고 하는 동작이 생기거나 폈다가 둔 상태로 클럽을 던지는 동작이 만들게 되죠.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영상을 찍으셨을 때 내 왼쪽 갈비뼈가 펼쳐지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동작은 기울기가 반대로 일어나 있죠. 그래서 스위치 되는 동작에서 내 몸에서 만들어주는 브레이크 동작을 약하게 만드니까 클럽이 자연스럽게 튕겨나가는 동작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내가 경사를 만들어야지 하고 밑으로만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지금 제가 그 동작을 따라 하면 왼쪽 무릎이 앞쪽으로 나가면서 왼쪽 어깨를 낮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오른쪽으로 머리를 가지 않겠다, 내 머리를 잡아야겠다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 왼쪽 허벅지의 방향이 회전하지 못하고 앞으로 잡히게 되면 이 왼쪽 허벅지와 골반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골반이 회전을 더 이상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측 엉덩이가 돌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추게 되죠. 그러면 반대로 내 어깨는 계속 가려고 하면서 또 들리는 동작을 만드는 거예요. 내 허벅지를 잡는 분들은 끝 지점에 가서 또 왼쪽 어깨가 들리는 동작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허리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게 되고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회전은 백스윙을 할 때는 우측 허벅지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왼쪽 허벅지는
지금 제 카메라 방향으로 돌아 들어오는 동작이 생깁니다. 내 왼쪽 무릎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동작은 오른쪽 무릎이랑 같이 무너질 때 문제가 되는 동작이고, 오른쪽 허벅지는 유지된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가 들어오게 되면 정확하게 굉장히 좋은 백스윙의 모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무너지는 동작 혹은 왼쪽 무릎을 들어오는 걸 싫어서 앞으로 잡는 동작이 훨씬 더 비거리를 내는 데는 불편한 동작을 만드니까 꼭 오른쪽 허벅지만 잘 유지하고 왼쪽 엉덩이와 골반이 잘 회전할 수 있게 무릎의 방향이 바뀌는 것들 괜찮다. 그러면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지금 그 동작을 보여드리더라도 별로 이질감 없이 보이실 거예요. 제가 무릎을 잡는 동작을 먼저 해볼게요. 무릎을 잡으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 사이에 공간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방금 회전하지 못하고 앞으로만 숙이면 이 공간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칠 때도 일어나는 동작이 훨씬 더 쉬워지죠. 그러면 올바르게 회전을 한다 하면 양쪽 허벅지의 공간이 측면에서 보셨을 때 훨씬 더 좁은 공간을 만드실 거예요. 양쪽 허벅지의 공간이 훨씬 더 가까운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허벅지의 공간이 많이 생긴다 하면 일어나는 동작이 훨씬 더 쉬워지시니까 이 부분들 꼭 체크하셔서 하체에서의 올바른 구심점을 만드시는 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하체의 동작을 강하게 만드셨는데 그럼 상체의 동작도 동일하게 경사가 생겼다가 바뀌는 동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측 어깨가 앞쪽으로 나오는 걸 싫어하세요. 앞쪽으로 나오는 걸. 근데 우측 어깨 자체는 회전을 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작을 하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는 동작이 아니고 회전을 하고 회전이 다시 돌아오는 동작이기 때문에 우측 어깨가 내 기분에는 당연히 앞쪽으로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경사를 만드셨다가 우측 어깨를 뒤로 많이 내리려는 동작에서 내 스파인이 깨지고 엉덩이는 나오는 동작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하체가 좀 전에 배우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하체가 움직일 때 내 상체의 모션도 지금 같은 포지션인데 이때 클럽이 내 앞쪽에 있는 것만 아니라고 하면 클럽이 대각선 뒤쪽에만 위치한다 하면 훨씬 더 강한 힘으로 공에게 전달될 수 있는데 내 우측 어깨를 남기는 동작을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경사가 만들어졌다, 어깨도 경사가 만들어졌다 하면 그 경사가 올라온 그대로 풀어지는 동작을 할 때 임팩트 동작은 훨씬 더 타겟 방향으로 이렇게 몸통이 돌아가 있는 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엉덩이도 그쪽에서 볼 때 양쪽 다 보이고요. 그런데 내 엉덩이는 보이는데 내 어깨가 남는다 하면 클럽은 밑으로 처지는 느낌에서 올려치는 동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 힘을 내가 쫙 하고 주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걷어치는 느낌에서의 동작을 만들게 되고 하체에서 받은 힘을 상체에서 연결해서 클럽으로 쭉 하고 치는 느낌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도 정확하게 내가 기울어졌다 하면은 반대로 들어오는 동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측 어깨가 남기고 손으로만 던지는 동작을 하게 된다 하면 스쿠핑이 나올 수도 있고 클럽에 전달되는 힘을 작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 똑같이 하시고 상체도 내가 공 쪽으로 전달되는 느낌을 가져보시면 훨씬 더 쉽게 볼 스피드 향상을 만드실 겁니다. 프로님, 클럽을 빠르게 휘둘러서 볼 스피드를 보다 쉽게 늘릴 수 있는 원리 같은 게 있을까요? 클럽은 가볍게 만들어지면 질수록 훨씬 더 빠르게 휘둘 수 있고 휘두는 느낌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클럽이 계속 스윙에 따라서 무게가 바뀐다는 걸 첫 번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클럽은 위치에 따라서 가볍게도 느껴지고 무겁게도 느껴지는데요.
모든 무게는 내 몸 중심에 가까울수록 가볍게 느껴지고 멀리 있을수록 무겁게 느껴집니다. 클럽은 헤드가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위치에 있고, 그래서 내 몸에서 헤드가 멀리 있을 때 가장 무겁고 헤드가 내 몸 가까이 있을 때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클럽 자체가 가장 무거운 시기는 어드레스를 하고 테이크백이 끝나고 내 몸 가까이로 돌아오기 직전이 무겁게 느껴지고, 백스윙을 하게 되면 내 헤드가 내 몸 중심에 가까울수록 가볍게 느껴지고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다시 헤드가 멀어질 때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다운스윙을 할 때 내 헤드의 위치가 내 몸 중심에 조금 더 많이 유지되어 있다 하면 더 가벼운 상태로 다운스윙을 하게 되고, 이 클럽이 빨리 펼쳐질수록 클럽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클럽 헤드를 내 몸 중심에 계속 가까이 두는 게 핵심이고, 그 기술이 클럽 헤드를 내가 머리 위에다가 두고 이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샤프트를 이렇게 흔드는 동작을 따라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샤프트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헤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작보다 그립의 끝이 움직이는 동작이 훨씬 더 가벼운 동작이에요. 그러면 연습 드릴을 따라 하실 때 이 동작을 따라해 보시면 좋은데요. 헤드를 두고 그립의 끝을 왔다 갔다 하다가 헤드를 스윙해보고, 이 동작들을 따라해 보시면 클럽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백스윙 탑에서 헤드는 가볍고 내 몸은 반대쪽으로 회전을 시작하면서 헤드는 뒤에 남으려는 느낌과 내 손은 앞으로 가려는 느낌에서 오른손과 왼손, 내 몸통에서의 저항이 만들어지죠. 이 저항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또 클럽 헤드는 강하게 던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내가 왼손 한 손만 잡고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몸이 왼쪽으로 회전하면 클럽은 내 몸에 가까워지려는 동작이 만들어지고, 이때 이 사이에 내 오른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오른손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쭉 데리고 와서 임팩트 동작이 만들어지면 훨씬 공이 눌러지는 힘이 강한데, 내 몸통이 움직이지 않고 내 헤드만 던지는 동작을 할 때는 내 헤드가 내 몸에서 빨리 멀어지게 되고, 내 몸통에 힘 전달 없이 팔과 손으로만 임팩트를 하게 되니까,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여기서 회전을 하고 내 몸통 회전 없이 팔만 던지는 동작은 빨리 헤드가 무거워지게 되고 내 힘 전달이 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손에서만 나오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내 손이나 팔로만 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내 몸통은 회전하고 있고 클럽은 뒤에 남은 느낌에서 클럽이 쭉 끌려와서 같이 맞는 느낌이 나셔야 내 몸과 하체, 내 땅에서 올라온 지면의 힘이 공에게 전달되는 느낌이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포인트인데, 클럽을 강하게 던지고 싶다 하시면 대부분의 90%의 아마추어 분들이 왼쪽을 강하게 도는 느낌 혹은 왼쪽을 강하게 당기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축이 사라지기 때문에 훨씬 원의 힘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구심점을 강하게 만들어서 내 클럽을 튕겨내는 동작을 강하게 하고 싶다 하신다면 왼쪽의 축을 강하게 두고 오른쪽에서 힘을 강하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내 왼쪽에서 당기는 동작이나 왼쪽을 돌리는 동작은 구심점을 약하게 만들고 클럽을 튕겨내는 힘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은 백스윙 때는 오른쪽이 축이고 왼쪽이 들어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고, 압력이 왼쪽에 뒤어지는 순간 왼쪽이 강하게 버티고 오른쪽이 들어오면서 스윙을 하는 느낌이 나셔야 합니다. 이 동작이 나는 축의 역할을, 기둥의 역할을 하고 기둥에서 클럽 헤드가 매달려서 스윙이 되는 느낌을 만드는데 키가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백스윙을 하셨다 하면
내 왼쪽이 디뎌지는 구간에서 오른쪽이 쭉 하고 들어와서 도착 지점이 내 왼쪽 어깨, 손, 클럽 헤드가 일직선으로 팡 하고 맞는 느낌이 드셔야 되고, 내 왼쪽을 당겨서 내 머리가 움직이거나 왼쪽 축이 앞으로 혹은 뒤로 움직이는 동작에서는 클럽 헤드를 던지는 느낌을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내가 백스윙을 했다가 왼쪽 딛고 오른쪽으로 들어올 때 클럽 헤드가 내 몸에서 빠르게 멀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다 같이 도착하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클럽을 가볍게 만들고 클럽이 축을 갖고 끌려오는 동작을 만들 때 샤프트가 이렇게 휘어지는 동작들을 만들 수 있고, 이 휘어지는 동작이 회초리처럼 착 하고 튕겨나가는 동작, 제가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움직일 때 샤프트가 휘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 휘어지는 동작은 내 축에서 회전이 올바르게 나올 때 헤드가 강하게 튕겨나가는 동작인데, 백스윙을 하셨다가 왼쪽 축을 강하게 두고 오른쪽이 들어오는 느낌에서 그냥 연습 스윙을 할 때도 백스윙을 하고 이 결승점에 도착하는 느낌으로, 다 같이 도착하는 느낌으로 할 때 헤드가 막 치고 나가려고 하는 느낌을 느껴보셔야 돼요. 손에서 헤드가 막 튕겨나가서, 야, 헤드가 혼자 막 튕겨나가려고 하는 느낌을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팡 하고 휘두는 느낌이 아니고, 축을 강하게 왼쪽에 두고 오른쪽이 강하게 들어올 때 헤드가 튕겨나가려고 하는 느낌, 그 튕겨나가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느낌으로 실제로 공을 치면 공은 왼쪽으로 갈 거예요. 처음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튕기는 느낌이 강하면 이렇게 뭔가 다쳐 맞을 것 같고 탄도가 낮게 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 기분을 먼저 만드셔야 되고, 이 기분이 나고 나면 내 몸통의 회전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만 해주시면 공은 똑바로 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동일한 느낌으로 튕겨내는데 내 몸의 회전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런 느낌으로 할 때 탄도는 다시 나오게 되고 볼은 더 똑바로 가고 멀리 가는 공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튕겨내는 느낌, 가벼워진 클럽 헤드를 강하게 튕겨내는 느낌을 왼쪽 축을 갖고 오른쪽에 들어오는 느낌으로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 느낌에서 헤드가 튕겨나가는 느낌을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느낌을 찾으신다고 하면 클럽은 훨씬 더 공에게 몸에서 생긴 힘을 전달하는데 쉬워질 거예요. 클럽 헤드만 던진다고 생각하고 내 머리를 두고 헤드를 자꾸 뒤에서 손으로 던지는 느낌으로 만드신다면 공에게는 정말 그냥 빠르지만 약한 힘이 전달될 거예요. 빠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공에게는 큰 힘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클럽 페이스는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이 만났을 때 공은 찌그러지는 동작을 만들게 돼요. 공이 압축하면서 펼쳐지는 힘이 커질수록 비거리는 쉽게 나게 되는데, 헤드가 내 손으로 탁 던지는 느낌이라고 하면 공을 꾹 하고 눌러주는 느낌이 없거든요. 이런 벽 같은 게 있다고 하면 페이스를, 어드레스를 벽에다가 대고 내가 이 페이스를 벽을 쭉 밀어주는 동작을 내 몸통과 내 우측 다리가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꾹 눌러주게 되면 지금 샤프트가 많이 휘어지고, 이 눌러주는 느낌이 생길수록 공한테는 더 큰 힘이 전달되는데, 내가 튕기듯이 찰싹하고 치는 느낌이라고 하면 빠르게 보이지만 거리는 많이 안 나는 공이에요. 다시 손으로만 제가 치는 동작을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뭔가 손으로 던지는 느낌으로만 치게 되죠. 손으로만 이렇게 찰싹하고 치는 느낌. 근데 내 몸 전체가 공을 꾹 하고 치는 느낌이 생기셔야 몸에서 클럽으로 힘 전달이 되는 느낌을 만드셔야
훨씬 안정적으로 볼을 칠 수 있습니다. 그 안정적으로 치는 느낌을 내 왼쪽 축은 두고 오른쪽이 쭉 들어오는 느낌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클럽 헤드는 두고 그립이 왔다 갔다 하면서 클럽 헤드가 가볍게 느껴지는 느낌. 클럽의 중량은 정해져 있지만 내가 얘를 무겁게 만들 수도 있고 가볍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백스윙 탑에서 많은 분들이 클럽 헤드의 무게를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무겁게 만들려고 하시거든요. 백스윙 탑에서는 클럽 헤드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 동작을 해야 다운스윙을 할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할 수 있고 클럽에 더 큰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클럽의 무게를 느낀다고 해서 더 오버스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클럽의 헤드가 내 몸에서 멀어질수록 무겁게 느껴지니까 나는 무게를 느끼려고 할 때 계속해서 크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클럽 헤드는 가벼워지는, 가장 가벼운 시점에서 다운스윙이 시작돼야 훨씬 더 빠른 클럽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 있고, 내 클럽을 펼치는 동작이 아니고 축에서 우측이 들어오는 동작으로 공을 꾹 하고 누를 때 볼 스피드 향상을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했던 그런 클럽을 가볍게 만들고 왼쪽 축으로 쭉 들어오는 동작으로 클럽 스피드와 볼 스피드를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 무게를 느끼는 건 이 도구를 다룰 때 이 도구를 느껴야지 내가 다루기가 쉽죠. 근데 뭐 망치질을 한다 하면은 망치의 헤드를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 무게감은 어떤지를 느껴야지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를 느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어드레스 때도 클럽의 무게를 내가 느끼고 있고, 무게를 느낀다는 표현은 내 손에서 이 도구가 잘 느껴진다, 그래서 이 도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 도구의 생김새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를 느끼기 위해서 그 무게를 느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그냥 단순히 무게를 느낀다라고만 그 문장을 이해하시기보다는 내 도구가 내 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느낀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무게만 느끼게 되면 무게를 무겁게 느끼는 게 훨씬 더 뭔가 무게를 느낀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길게 뻗어내는 동작 이러면 되게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어드레스 때도 내가 출발을 할 때 뭔가 테이크백을 길고 낮게 하면 무겁게 느껴지고, 여기서 오버스윙을 하면 또 클럽은 더 무겁게 느껴지고, 그래서 무게를 느낀다라는 그 문장이 훨씬 더 안 좋은 동작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머리가 움직이는 동작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축이 깨지는 동작들은 대체로 또 테이크백이 낮게 뒤로 처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내가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 뭔가 길게 이렇게 뻗어내는 동작을 할 때 헤드 자체가 무거워지면서 올라오는 동작이 안 생기고 계속 뒤로 가는 동작이 생기는 거거든요. 클럽의 무게는 스타트하는 동시에 점차적으로 올라오면서 등 뒤쪽으로 대각선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내가 길게 하려고 할 때 헤드가 올라오는 동작 없이 뒤로 처지게 되고, 그 동작에서 머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 그러면 여기서는 클럽이 굉장히 무거우니까 내 손으로만 들기가 어려워지니까 내 몸 전체를 뒤집으면서 이렇게 백스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이 만들어지죠. 클럽의 무게를 다루는 느낌이 바로 나면서 백스윙 탑으로 오는 게 훨씬 더 심플한 동작인데, 그걸 느끼면서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동작입니다. 문제를 많이 만드는 동작이죠. 그래서 내 그립이 잡혔을 때 내 클럽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더 느낀다 라고 표현하는 게 좋고, 그 무게는 탑에서는 가벼워지면서 훨씬 더 끌려오는 동작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가고 다루지 못하면 헤드가 뒤로 처지는 동작을 만들게 되고, 뒤로 처진 헤드를 드러낼 때 내가 일어나면서 들게 돼요. 혹은 여기서 샤프트를 가파르게 들면서 크로스오버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무게를 자꾸 무겁게 느끼려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머리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동작이 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무겁죠. 무거운 애를 다뤄야 되니까 내 몸 축을, 내 몸 전체의 힘을 가지고 헤드를 데리고 올려는 동작이 심해지는 거예요. 내 축은 있고 클럽이 가볍다고 하면 내 몸은 많이 움직일 이유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축을 단단하게 하는 데는 클럽을 다루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데, 내 무게 전체가 클럽을 다루게 된다고 하면은 움직이는 문제가 또 생기게 되죠. 그래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클럽의 헤드가 딱 옆에서 봤을 때 예쁘게 빠졌다가 예쁘게 들어오는 동작이 아니고, 클럽의 헤드가 막 이상하게 움직인다 하면은 클럽의 위치를 잘못 선정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님, 골프를 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무리 세게 쳐도 볼 스피드가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어떤 벽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볼 스피드를 올리는 프로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볼 스피드를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은 손을 잘 이용하시는 겁니다. 손이 클럽을 다루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체로 이 손의 역할을 잘 모르시고 클럽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으셔서, 내가 스피드는 빨라지는 것 같지만 볼 스피드가 증가하지 않거나 아니면 스핀량이 너무 많이 생겨서 거리 손실을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 손의 역할과 클럽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신다고 하면 쉽게 정타가 생길 수 있고 쉽게 비거리를 늘릴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클럽에 대한 이해를 할 때 항상 세 가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클럽은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하고, 두 번째는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하고, 세 번째는 클럽 헤드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도는 동작. 이 세 가지의 동작을 하게 됩니다. 클럽을 수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역할을 하는 게 내 왼손이고, 클럽을 수평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건 양손입니다. 그리고 클럽이 제자리에서 돌게 만드는 건 그냥 그립이라는 구조인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왼손은 그립을 잡을 때부터 내 클럽을 위로 들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내 두 번째 손가락과 내 뚱뚱한 손바닥이 위아래, 정확하게 수직 방향에서 위아래로 걸려서 클럽을 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내가 힘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 절대 아닙니다. 구조가 좋다고 하면 제가 왼손을 걸어 놓고 내 상체를 세울 때 클럽이 들려야 돼요. 이렇게 내가 손목으로 드는 동작이 아니고 그냥 걸기만 하고 내가 상체가 들렸을 때 이렇게 들어지는 게 구조적으로 좋은 왼손의 위치인데, 보통 왼손의 위치가 안 좋다 하시면 내가 상체가 일어날 때 헤드가 들어지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왼손 세 손가락을 그립에서 떼고 두 번째 손가락과 손바닥만 가지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들어지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1번 지렛대, 저희는 클럽의 1번 지렛대, 수직적인 지렛대에서 내 손가락과 손바닥이 그 역할을 해주는 동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왼손 그립을 체크하실 때는 세 손가락을 꽉 잡고 두 번째를 놓고 체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동작은 구조적으로 내가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두 번째 손가락만 걸어놓고 세 번째를 놓았을 때 클럽이 괜찮은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구조가 안 좋다 하면 세 번째 손가락을 놓으면 방금처럼 헤드가 내려가는 동작을 볼 수 있죠. 구조가 좋은 상태라고 하면 세 손가락을 놨을 때도 항상 일정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손가락을 잡으시면 돼요. 그게 왼손 그립을 잡는 법입니다. 이 왼손 그립을 잡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헤드의 무게가 쉽게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1번 지렛대는 클럽이 올라올 수 있게 돕는 거죠, 수직적으로. 그런데 이 구조가 좋지 못하면 헤드가 계속 뒤쪽으로 가게 되고 올라오는 동작을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상 왼손을 체크하셔야 되고, 2번 지렛대는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동작인데 클럽을 내 몸 앞으로 든 상태에서 옆으로 기울여 주세요. 이 상태에서 내가 손가락을 다 놓아 본다고 하면
손가락을 놓으셨을 때 내 양손 바닥이 클럽에 정확하게 옆면에 위치하면서 내 클럽을 지금 같은 방향으로 지렛대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2번 지렛대입니다. 2번 지렛대가 중요한 이유는 클럽이 이렇게 돌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 돌려고 하는 성질이 무게중심이 가운데, 이 클럽의 헤드의 가운데 쪽에 위치하게 되고 샤프트가 아래쪽에 받치고 있죠. 그러면 무게중심이 공중에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이 무게중심은 조금만 두더라도 이렇게 돌아가는 동작들을 만들죠. 이렇게. 그러면 이 무게중심은 항상 샤프트와 일치된 위치로 둬야 되는데, 클럽에서의 스윙은 이 위치가 계속 바뀌려는 성질이 있죠. 특히 저희가 백스윙을 했을 때 클럽의 헤드는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페이스가 계속 열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체크를 하실 때 지금 제가 손가락을 놓으면 클럽 페이스가 그대로 유지되죠. 그런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여기서 클럽을, 손가락을 제가 놔보세요 하면은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는 동작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양손 바닥이 무게중심이 내려가는 걸 막고 계셔야 돼요. 저항하고 계셔야 여기서 스크류바처럼 이렇게 뒤틀리는 토크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토크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내 그립에서 내 2번 지렛대에서 이 스크류바가 생기지 않는다 하면 클럽은 계속 그냥 열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무리 내가 릴리즈를 하거나 아무리 정타를 치고 싶어도 타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타점이 안쪽에 맞는다, 토우에 맞는다, 이런 분들은 거의 90% 백스윙 탑에서 이 지렛대가 만들어지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래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그립을 잡았을 때 내 손이 쇄골 높이에 위치하게 수직으로 들고 90도로 만든 상태에서 손가락을 놨을 때 클럽이 그대로 있다 하면 백스윙을 체크할 때 놓은 상태에서, 클럽을 놓은 상태에서 회전을 해보시는 거예요. 수평으로. 그러고 기울였어요. 이 위치가 내 손이 백스윙 탑에서 와야 하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스윙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클럽을 들고 수직으로 만든 상태에서 수평으로 회전하고 내 상체의 기울기에 따라 샤프트의 각도가 같이 변하면 올바른 길이 됩니다. 지금의 위치가. 그런데 대체로 이 포인트를 잘 못 찾으시죠. 백스윙을 할 때 내가 들고 갔는데 이 클럽이 내 수평 어깨 라인에 맞춰져 있는 느낌이 아니고 내 손이 높거나 혹은 내 손이 어깨 라인보다 낮거나 하면 클럽의 위치가 바뀔 수 있고 토크를 잘 못 만들 수 있습니다. 2번 지렛대가 중요한 이유는 클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공이 있고 타겟이 왼쪽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도구를 잘 사용할수록 훨씬 더 좋은데요. 클럽의 도구의 생김새를 보면 타겟 방향으로 면이 만들어져 있고 그 면이 타겟 방향으로 써질 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수직적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만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수직적인 건 구조적으로만 하면 끝인 거고 힘을 쓸 때는 실제로 옆으로 쓰는 힘이 강해져야 되는데요. 옆으로 쓰는 힘이 바로 2번 지렛대죠. 2번 지렛대. 2번 지렛대가 구조적으로 좋다 하면 백스윙 탑에서부터 샤프트는 휘어짐이 이쪽 방향으로 생기고 스크류바처럼 뒤틀림이 생기고 그 동작을 제가 손가락을 다 놓고 그대로 그냥 움직이기만 해보면 클럽은 닫히면서 타겟 방향으로 가려는 힘을 얘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제 손의 구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은 이 구조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억지로 돌리면서 동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동작이 정타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힘에서의 손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어렵지만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내가 연습 시간을 버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하셨다가 또 체크해 보는 거예요. 손가락을 놔서 지금 페이스 그대로 가만히 잘 멈춰 있죠.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여기서 탁 놨을 때 헤드가 이렇게 열리는 동작을 만들게 돼요. 혹은 클럽을 놨을 때 헤드가 손가락에서 빠지면서 뒤쪽으로 가는 동작을 만들거나 양손 바닥이 클럽의 샤프트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오른손을 지금 보여드리면 클럽의 옆면에 제 손바닥에 라인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손가락에 걸쳐 있다, 내가 놨는데 손가락에 걸쳐 있다 하면 그립의 상태가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손이 위로 올라온 경우, 그러면 손가락으로 받치는 힘이 조금 더 약할 수 있고 클럽을 세우는 동작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운스윙을 할 때 또 샤프트가 흔들리게 되고 정타를 치기 어려워지니까 볼 스피드에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손바닥을 놔서 꼭 손가락을 놔서 손바닥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다운스윙을 할 때 정말 쉽게 클럽이 올바른 길에 따라서 정타를 치게 만듭니다. 이 손의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백스윙 체크를 하실 때 좀 전처럼 이렇게 수평으로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 클럽을 그냥 앞에 두고 이 상태에서 바로 수직으로 만드는 동작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동작은 손목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동작인데요. 그대로 움직이고 내가 숙이는 동작, 그러면 또 여기서 아까랑 똑같은 손목 동작을 볼 수 있죠. 손목은 오른손은 뒤로 움직이고 왼손은 위로 움직이는 동작인데 위로 움직이는 이 코킹 동작에서의 오류가 또 많으시거든요. 그 동작이 어드레스를 하면 내 손목은 아래로 내려가 있는 위치죠. 이렇게 밑으로 살짝 내려가 있는 동작인데 백스윙을 했을 때 위로 꺾는 동작이 아니고 왼손이 그냥 플랫해지는, 내 팔뼈와 손날이 플랫해지는 정도까지가 코킹입니다. 어드레스 때는 내려가 있고 플랫해지는 정도가 코킹의 끝인데 여기서 더 꺾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여기서 수평으로 움직여 보세요 하면은 위로 움직이는 동작을 많이 만들게 되시거든요. 실제로 위로 많이 움직이는 동작을 하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 클럽이 뭔가 일직선 같지만 왼손목이 꺾여 있고 뒤로 넘어가 있는 동작 때문에 페이스에서 토크를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클럽이 멈춰 있는 동작이 아니고 클럽이 뒤로 빠지는 동작을 많이 만들게 돼요. 클럽의 체크를 백스윙 탑에서 꼭 해보시고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했는데 체크를 꼭 해보시고 이 위치가 괜찮다 하면 그 위치를 잡아보시고 쳐보시면 훨씬 더 똑바로 정타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이 불안정하다 하면 내가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만 클럽을 다루려고 하지 마시고 클럽을 꼭 수평으로 치려고 하는 의도를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클럽의 무게 중심이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클럽 샤프트 수직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위치는 아래로만 내리려고 하면 클럽은 닫히는 힘을 만들 수가 없어요. 클럽이 페이스가 닫아지는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직으로 내리기만 하면 억지로 내가 손을 돌려야 되는 동작이 생기죠. 그런데 클럽을 내가 수평으로 던지려고 하는 힘이 커질수록 얘는 아까 스크류바처럼 토크가 생겨 있기 때문에 닫히려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나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회전하더라도 클럽이 알아서 닫히려는 동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수평적인 동작이 비거리 정타에서는 핵심 키가 됩니다. 그 키를 느끼실 때 해야 하는 방법들이 아까 백스윙 체크해서 여기서 클럽 놓고 체크해 보시는 방법, 그리고 클럽 헤드를 바로 수직 뒤로 회전시켜 보는 방법.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손에서의 그립과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타를 치지 못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헤드를 내가 억지로 페이스를 닫으려는 동작은 내 클럽의 토크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타에서 가장 쉬운 건 이 클럽이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오는 게 제일 쉽죠.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올 수 있다고 하면 제일 쉬운 건데, 내가 페이스를 닿는 이 타이밍 자체를 계속해서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실 거예요. 타이밍적으로 클럽이 닫히는 타이밍을 일정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 클럽을 닫으려는 동작, 내가 뭔가 손목을 돌려서 닫으려는 동작 없이 클럽 헤드 자체가 닫히는 힘을 만든다고 하면 나는 쉽게 그냥 돌고, 세게 돌수록 헤드는 더 스피드를 많이 내게 되고 정타를 치기가 쉬운 거죠. 페이스 면이 그대로 와서 내가 치려고 하는 의도가 깊을수록 볼의 압축은 좋아지고 볼 스피드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일부러 닫으려는 동작이 타이밍에 맞지 않아서 열리거나 너무 많이 닫히거나 하면 볼의 압축은 떨어지고 볼 스피드는 또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가장 제가 좋은 골프라고 표현하는 건 페이스 컨트롤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나는 치기만 하면 되는 골프가 가장 쉬운 골프거든요. 그런데 내가 수직적으로만 뭔가 스피드를 내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그 페이스 컨트롤에 대해서 영영 해결되지 못하고 나는 계속해서 볼을 칠 때마다 타이밍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페이스 컨트롤에서 손바닥, 구조적인 역할들을 잘 이해해 보시고 그냥 연습장에서 바로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백스윙을 했다, 여기서 백스윙을 했다 하는데 바로 손가락 놓아 보시는 거예요. 근데 클럽 페이스가 그대로 가만히 있네 하면은 괜찮으신 건데, 아마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들을 하게 되고 클럽이 뒤로 넘어가는 동작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잘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 잘 되더라도 내려올 때 클럽은 토크가 생긴 상태에서 헤드가 공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정타를 치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진짜 좋은 꿀팁이니까 꼭 바로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프로님, 드라이버를 치다 보면 뭔가 힘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확실하게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페이스를 다루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손이 손바닥이 클럽의 옆면에 위치하면 클럽을 누르는 힘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수평적인 힘을 많이 쓰려고 할 때 항상 손바닥은 옆면에 위치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이득을 만드는데요. 손바닥을 체크해 보시면 훨씬 더 좋으시거든요. 내 손가락의 길이와 손바닥의 길이의 비율을 한번 보시면 손가락이 짧으신 분들도 있고 손바닥이 짧으신 분들도 계세요. 오른손은 항상 클럽이 손가락보다는 완전 손바닥 아니고 딱 그 사이에 위치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립을 잡으실 때도 내 손가락이 짧다 하는데 위로 올라와 있다 이러면 정말 최악의 그립이 되는 거고, 손가락의 길이가 길다 하면은 최대한 그립을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서 잡으시는 게 그립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고, 왜 스트롱으로 잡으면 다 좋다고 하는데 나는 스트롱으로 잡을수록 공이 안 맞지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다 손가락의 길이가 짧으실 거예요. 스트롱해진다는 말은 손가락이 짧은데 내가 손바닥을 오른쪽으로 더 많이 넣어서 잡게 되죠. 그러면 손가락이 아랫면에 오기보다 옆면에 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손가락이 짧을수록 이분들은 그립이 스트롱해지면 더 어려워지시는 거예요. 대신 손가락이 기신 분들은 손가락이 내가 손바닥이 스트롱하게 잡히더라도 아랫면에 손가락이 위치하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나는 위크하게 잡을수록 너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손가락의 길이가 손바닥의 비율보다 더 긴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건 내 오른팔의 아랫팔뚝과 윗팔뚝의 비율입니다. 아랫팔뚝과 윗팔뚝의 비율이 그냥 접었다 이럴 때 팔의 길이가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지금은 제가 딱 접었을 때 주먹이 어깨 높이에 거의 위치하죠. 그래서 제 아랫팔뚝과 윗팔뚝의 비율은 거의 같아요. 그런데 아랫팔뚝이 기신 분들은 팔을 접었을 때 주먹이 어깨 위로 올라오시고
윗팔뚝의 길이가 기신 분들은 주먹을 접었을 때 주먹이 어깨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클럽을 다룰 때 내가 수평적인 힘을 쓸 때 내 가슴 높이에 주먹이 위치하는 게 가장 수평적인 위치인데, 팔을 다 핀 상태에서는 당연히 내 손이 내 가슴 높이에서 움직이겠죠. 그런데 백스윙을 하면 굽힘이라는 동작이 꼭 생깁니다. 팔꿈치가 굽어지는 동작이 생길 때 내 주먹이 어깨 높이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로 굽혀져야 되는데, 내 주먹이 어깨보다 높아져 있다 하면 이 동작은 수평적으로 힘을 쓰기보다는 훨씬 더 수직적으로 힘을 많이 쓰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했을 때 이 위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먹이 어깨 높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서 수평으로 회전을 하고 기울이면 내 왼쪽 어깨, 우측 어깨, 주먹 순으로 대각선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형태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주먹만 올라와 있다, 내 팔꿈치가 어깨 라인에 와 있다, 이렇게 되면 필연 쪽으로 팔이 벌어지면서 클럽의 높이는 높아지고 다운스윙을 할 때 클럽을 아래로 해서 돌리는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정타를 치기도 어렵고 방향에서 굉장히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게 됩니다. 내 주먹의 높이가 내 어깨 라인에 위치하고 회전을 한 이 위치에서 백스윙이 된다 하면 왼쪽 어깨에서부터 왼팔이 어깨를 가리고 있는 위치가 되는데, 내 왼팔이 어깨가 보이게 만들거나 아래로 내려간다 하면 스윙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지금 왼팔이 우측 어깨를 가리지 못하고 있죠, 위치가. 그리고 혹은 왼팔이 가슴 낮게 있다, 이렇게 돼도 스윙이 일관성 있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위치에서, 낮은 위치에서도 돌리게 되고 높은 위치에서도 내려서 돌리게 되고 혹은 높은 위치에서 찍어치게 되고, 그러면 올바른 백스윙은 내 어깨 라인에 왼팔이 일직선으로 그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내 오른손도 어깨 라인에서 그대로 움직이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동작이 기울어져 있다 하면은 이렇게 움직였다가 그대로 치는 동작이 임팩트 동작이에요. 그러면 백스윙을 했을 때 정확하게 내 왼팔이 지금 어깨를 살짝 가리고 있는 느낌이 보이시죠? 그러면 내 왼쪽 어깨부터 우측 어깨, 손의 위치가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거기서부터는 하체와 상체 회전만 올바르게 된다고 하면 임팩트 모션을 만들어 오기가 가장 쉬운 위치가 되기 때문에, 방향이라는 걸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의 그립의 역할, 그리고 내 손의 높이를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손의 높이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체로 많으시고, 손의 높이가 높아지면 질수록 내리는 구간이 더 길어져야 되고, 내리는 구간의 길어짐은 클럽은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이 이미 생긴 상태예요. 높아질수록 생긴 상태인데 거기서 내가 클럽을 타겟 방향으로 던지는 동작을 해야 되니까 내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내리는 동작에서 클럽을 타겟으로 던지는 두 가지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손의 높이를 맞추고 그립이 좋은 형태에서 백스윙을 했다 하면 나는 내리는 동작에 많이 집중하지 않으셔도 여기서 수평적으로 돌아가는 동작만으로 심플하게 클럽을 다룰 수 있죠. 백스윙이 그 위치로 만들어진다 하면 나는 심플하게 돌면서만 치더라도 페이스를 훨씬 더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그 측면에서 보시면 내 몸통은 안 움직이고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 동작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L2L이라는 동작도 위아래로 뭔가 L2L을 많이 하는 동작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 어깨 라인과 일직선에 있는 게 아니고 벗어난 위치를 찾게 되죠. 그래서 L2L을 하시더라도 어깨가 항상 손의 라인에 있는 구간에서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클럽이 자연스럽게 대각선을 만들고 반대쪽도 대각선을 만들게 되죠. 이 동작이 올바른 동작인데 내가 그냥 팔을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서 움직인다 하면 내 손이 훨씬 돌리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느낄 때는 대각선 하는 게 돌리는 동작이 더 많다고 느끼시지만 실제로 클럽을 칠 때 보면 클럽을 세우면 세울수록 돌리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고 클럽을 세울수록 열리기 때문에 돌리는 동작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클럽은 라이에 따라서 그대로 그 각도 그대로를 움직일 때 클럽 페이스를 다루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러면 클럽이 셋업 됐을 때 기울어져 있는 면보다 내릴 때 선다 하면 돌리는 양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 서는 동작 자체는 백스윙에서 세우기 때문에 다운스윙을 하면 클럽이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클수록 세워지고 여기서 돌리는 동작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높이 들어서 비거리 향상을 위해서 높이 들어서 아래로 강하게 치려고 할수록 페이스 컨트롤은 어려워진다는 말이죠. 이렇게 비거리 늘리지 마시고 수평적으로 구조적으로 좋아지게 만들고 그대로 올라간 길 그대로 탕 하고 치면서 효율을 높이시고 페이스 컨트롤도 더 쉽게 만들어 보시면 비거리 향상도 되고 방향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키는 내 어깨 라인을 수평적으로 백스윙을 했을 때 영상에서 체크를 했을 때 왼쪽 어깨 우측 오른손이 일직선상에 있는지 팔꿈치가 어깨선상에 있다 하면 얘는 필연적으로 페이스 컨트롤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는 열리고 닫히고 하는 양을 내가 조절하기보다 클럽의 토크로 클럽의 원래 가지고 있는 관성으로 다룰 수 있는 걸 알고 있다고 하면 페이스 컨트롤은 훨씬 쉬워지고 공은 정말 똑바로 칠 수 있습니다. 공을 치실 때 내 오른손의 롤링이나 왼손의 의도적인 롤링이 많아질수록 정타를 치더라도 공이 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클럽이 다니는 길과 페이스가 다니는 길이 똑같을 때 공은 휘어짐 없이 맞을 수 있는데 클럽이 다니는 길과 페이스가 반대로 크로스 될 때 공은 휘어지는 공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클럽 샤프트가 움직일 때 페이스가 그대로 움직이는 동작을 하면 지금 보실 때는 그냥 얘가 따라다니는 것 같죠? 근데 제가 그립을 잡지 않고 그 동작을 하면 클럽 페이스는 무조건 열리는 동작으로 가게 돼요. 이게 내가 그립을 잡고 있으니까 클럽 헤드가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작에서는 클럽이 뒤틀리는데 내 샤프트에 의해서 따라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그립을 놓고 움직인다고 하면 클럽은 무조건 열리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무게가 뒤에 남으려는 관성 때문에 열리는 동작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을 잘 모르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그립을 잡고 움직이면 어차피 헤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는 어차피 똑바로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클럽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되게 오뚜기 같은 거예요. 오뚜기 같은 거. 한쪽으로 넘어가서 휙 해서 내가 반대로 넘기려고 하면 가운데를 찾기보다는 반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왼쪽으로 돌리려고 또 반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구간이 많아질수록 클럽은 다루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립을 헐겁게 잡으면 첫 번째, 강한 공을 치기가 어렵고 두 번째, 페이스 컨트롤 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이 그립이 고무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것 또한 마찰을 높이기 위해서거든요. 아니면 그냥 샤프트를 잡고 치면 되죠. 근데 그립이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것 자체 그리고 장갑이 있는 이유 자체는 마찰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마찰이 있어야만 클럽의 페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 마찰이 없다고 하면 관성 때문에 페이스가 뒤틀리려는 성질을 내 손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장비는 다 그렇게 셋업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립을 살살 놓는다 이러면은 장비를 내가 쓰지 않겠다라는 말이나 동일하죠.
그래서 클럽을 다룰 때는 그립의 악력이 적당히 강하게 있어야 강한 공을 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거리를 더 멀리 치고 스피드가 늘어날수록 클럽의 저항은 커지고 휘어짐은 많아지고 뒤틀림은 많아지는데 내가 거기에서 그립을 설렁하게 잡는다? 그러면 페이스 컨트롤은 정말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내가 그립의 적당한 압력, 그립을 놓았을 때 틀리지 않을 만큼의 압력, 마찰의 방향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셔야지 훨씬 더 쉽게 칠 수 있으니까 힘을 뺀다고 해서 단순히 내가 그립에도 다 힘을 빼고 뭔가 설렁설렁하게 잡고 하는 동작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